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증시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죠.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곧바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를 폐지한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만의 사례도 같이 언급을 했죠.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이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서 결국은 추진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부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요. 금투세는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펀드, 채권, 이 파생 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죠. 이 금융상품의 수익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고요.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사실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25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 시행으로 바뀌게 됐죠. 2년 유예가 됐는데요.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금투세를 낼 투자자가 극소수, 큰 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건 부자 감세다, 이런 입장을 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국내 증시 자금 이탈과 개인 투자자 손해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나선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소식. 이 밸류업 등 주주환원 확대 흐름에 따라 늘어난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주주 가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까지 하죠. 자,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일단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업들 자사주 취득만 하고 소각은 안 해. 자, 그렇죠. 취득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 먼저 간단히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주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을 꼽아 본 건데요. 맨 윗단에 있는 내용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와 미국의 중심 사례가 확연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는요, 자사주를 보유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소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경영권 방어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소액주주의 비중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자사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자사주 취득 시에는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자, 그래서 이쪽은 소액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사 내용으로 가서 몇몇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DB하이텍입니다. 지난 7일 2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 주주환원 정책임을 강조하긴 했지만 소각 계획이 없죠. 자, 그래서 자사주를 모으는 중인데요.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주환원 정책 외에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해석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소각은 안 하고 계속 매입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와 경영권 분쟁 중인 현대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자사주 취득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취득 후에 소각과 처분 등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익 소각을 병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근 공시일인 7일 기준으로 7.6%까지 자사주는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 덧붙이면요. 역시 자사주 취득 중인 SK 사례인데 이쪽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이 소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회사들도 자사주 취득 후에 소각을 완료를 해서 이미 주주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SK는 과거 SKCC와 합병 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사주가 이미 24.6%가 존재한다는 점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의 소각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점 커져가고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재계에서는 경영권이 위태로워진다면서 자사주 소각 시 차등 의결권이나 상속세 폐지 등 다른 방어 수단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소식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요새 부쩍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게임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그림부터 함께 보실까요? 자,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웹툰과 웹소설, 애니메이션까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IP죠.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저도 참 재밌게 본 작품인데요. 이번엔 게임까지 나왔습니다. 이 신작을 내놓은 당사자, 바로 넷마블이죠. 자, 넷마블과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자, 넷마블은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5,854억 원, 영업이익은 37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자, 영업이익은 일단 전분기보다 대폭 감소를 했지만 이 두 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외 매출 4,85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넷마블은 신작입니다. 지난달 24일 출시한 MMORPG 아스탈 연대기 세계의 세력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달 8일 글로벌 출시한 작품이죠.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달 29일에 MMORPG 레이븐2가 출격하게 되고, 하반기는 7개 대죄 키우기와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데미스 리본 등 기대작 4종이 순차 출시가 됩니다. 신작 라인업이 준비가 돼 있어서 올해 게임 사업 경쟁력을 확실히 회복하도록 전사의 영역을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넷마블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넷마블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아침부터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 기사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